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요즘 시장에서 리튬이나 방산 등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마 단타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세만 주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타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동국 SNC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가상 발전소 관련해서 태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멤버십 가족분들께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 중에서 동국 SNC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동국 산업에서 물적 분할되어서 설립되었고, 해상 풍력타워를 제조하고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있죠. 경쟁사인 CS 윈드는 생산 기지가 전부 외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회사는 포항에 공장 3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생산 규모로만 보면 이 회사가 1위예요. 하지만 오늘 풍력주들을 다 모아놓고 이 CS 윈드가 대장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할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갭이 너무 많이 떠서 빨리 동국 SNC로 전략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동국 SNC가 매출도 꾸준하고 재무 상태도 좋은데 최근에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52주 신저가를 찍고 올라오고 있었고, 오늘 갭이 조금밖에 안 떠서 더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2.45% 갭이 떴는데 혹시 매수가 안 될까봐 오히려 한 호가 위에서 2,000주를 매수했고요.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막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길래 그냥 지켜봤고요. 혹시 VI까지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1선을 깰 때 일단 50%를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상승하길래 이번에는 VI에 들어가나 했는데 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50%를 또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재미삼아 지켜봤는데 역시 더 상승을 못하니까 매도 물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흘러내려서 종가 5%로 마감했죠. 참고로 CS 윈드 분봉을 잠깐 보시면 오전에 6% 넘게 갭을 띄우고 14%까지 올렸다가 내려와서 쭉 횡보하다가 종가 9.55%로 마감했죠. 전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니라면 아침에 이렇게 갭이 많이 뜬 거는 잘 손대지 않는 스타일이라 판단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수산 INT인데요. 네트워크 보안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래픽 필터링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 식별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국내 은행의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사절단에 계열사인 수산 ENS가 포함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생체 인식 적용과 범위를 구체화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전략을 수립했고, 오는 3월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생체 인증이나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내부 인증 방식 고도화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일단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후 전 금융업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죠. 또 오늘 전산 오류에 따른 미국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힘을 실었는데요. 단순 전산 오류 때문이었지만 북한 등 적성 국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보안 관련주들이 더 부각되고 있죠. 일봉을 좀 크게 보시면 작년서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큰 거래량 없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파를 했죠. 거래대금은 93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넘게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양봉 3개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참 제 성격처럼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해인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 동력 및 건설기계 전문 기업으로 엔진 및 발전기 세트와 건설 중장비, 산업 물류장비 공급을 하고 있고 2019년에 해인 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죠. 오늘 국내 광산 6곳에 리튬 매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물론 광산 3곳은 제 소유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면 좋겠네요. 암튼 울진 지역이 리튬 광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해인자원이 경북 울진에 광산 및 성광 설비를 보유한 이력이 부각된 건데요. 다만 해인자원은 작년 3월에 회생 절차 및 파산 관련 신청 공시를 게재한 바 있죠. 일봉을 보시면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준 이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오늘 좋은 소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려 세웠죠. 거래대금은 2,200억 넘게 터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10시 30분까지는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10시 반 넘어서 18% 넘게 갑자기 급등시켰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야금야금 올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야금야금 올렸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저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마땅히 매수할 타점이 없어서 매수를 안 했더니 상한가를 좀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더라고요. 암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일신석재 좀 보겠습니다. 원석 채취, 석제품 가공, 석판재 수출입 유통을 하는 종합 석재 기업인데요. 정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가 종가 24.31%로 마감했죠. 언론에 따르면 강원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과 함께 국방부가 킬링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민간 통제선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서 DMZ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쭉 흘러내렸다가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또 쭉 내려와서 최근에 동전주까지 떨어지면서 자존심 상한 저점을 찍고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동전주 탈출과 함께 바닥에서 들어 올렸죠. 거래대금은 4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11시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11시 넘어서 갑자기 들어 올려서 상한가를 갔는데 다시 풀려서 이렇게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또 살짝 내려왔다가 종가 24.31%로 마감했죠. 그리고 일신석재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돌과 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재질, 크기, 위치?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다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3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내가 들 수 있으면 돌이고 들 수 없으면 바위래요. 참 간단하죠? 지금까지 SR의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바디텍 매드 좀 보겠습니다.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체외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중환자용 흡입용 치료기 국내 최초 승인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동안 기술 장벽으로 외국산 제품이 점령했던 네뷸라이저 시장에 바디텍 매드가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네뷸라이저 싱크랩은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호흡기에 약물을 투여하는 조절 장비와 소모품으로 사용된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7월에 산자부의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 쭉 미끄러지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꽃이 하나 만들고 다시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돌려 세웠는데요. 거래대금은 1250억 넘게 터뜨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10시 넘어서 갑자기 17% 이상 급등시켰다가 내려와서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렸다가 또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또 횡보하다가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시켰다가 또 좀 내려와서 종가 22.12%로 마감했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 시장 주도주를 매매하라고 하죠. 그럼 거래대금이 1000억, 최소 500억 이상은 터져야 하는데 이 종목이 그 조건에 맞았다고 하면 대략 여기서쯤 발견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종목이 다행히 이렇게 오후 2시 반 넘어서 조금 상승을 했으니까 수익 낼 구간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매매하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매수했을 때 시장 주도주가 되면 행복한 거지 시장 주도주를 어디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해서 우리 시장도 출발은 좋았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폭풍 매도로 236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10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짐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잡으면 힘이 되지만 고점에서 물린 건 짐이 되죠. 그래서 단타도 내가 미리 준비해서 밑에서 잡지 못했다면 이미 상승한 건 쫓아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파동, 매물대, 돌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과연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와 분석이 되어 있냐예요. 그걸 알고 하냐 모르고 하느냐가 천국의 문을 열지 지옥의 문을 열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